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는 58번은 감사함의 3차원입니다. 우선 요약을 먼저 하자면 시카고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제카리아 히스의 어, 진정한 감사함은 어, true gratitude죠. true gratitude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감사함이 하나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지? gratitude 감사함인데 거기다 true를 썼다는 소리는 감사함이 여러 종류라는 거죠. 그게 복지의 실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말은 그대로 말하면 복지의 실천. 그러니까 웰리스 프랙티스 혼자 좋으려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복지의 실천이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뭐다? 이게 또 감사함이라고 치는데 공동체의 정서라는 거죠. communal emotion이라는 거죠. 요거 영어만으로도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복지의 실천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감사함을 복지의 실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감사함은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 어? 라고 설명할 수 있음. 그지? 있음. 제목이. 그러. 그러? 그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내가 감사한 마음 이게 뭐냐면 좀 더 저걸 좀 해설해 보면 요 제목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해설해 보면 요거 복제 실천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더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등. 그치?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복지의 실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지? 그 수준보다 더 훨씬 더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란 이 감정의 단순한 해석.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하는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면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몸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의 세네카부터 팔근대 시대 현재까지를 전부 포괄하는 정동이란 더 복잡한 정신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간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19 사태 때 2010년 3월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유럽인들이 저녁마다 발코니와 창가에나 보건인들한테 감사를 표했어요. 그래서 발코니와 창가에 나서 저녁 8시에 나와서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그게 이제 보건 그 사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건 응급실 응급 환자 운반하는 사람들,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박수를 치는 그런 행사들이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근데 그해 6월 모나코 왕자 알버트 2세의 딸 그리말디가 SNS에 올리는데 오늘 마침내 낫기 시작하니 무척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개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비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낫기 시작해서 무척 감사합니다는 말에는 뭐가 빠졌냐면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는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치? 감사는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질 텐데 그런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 사람이 대상이 없는 거죠. 오늘 낳기 시작해서 무척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아무한테도 아닌 거죠. 다행이다는 소리야. 럭키, 운이 좋다 그런 얘기하고 이때는 운이 좋다, 응? 개인적인 행운을 과시하는 정도일 뿐. 응?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대상이 없어서 응? 이런 감정을 통한 인간관계의 깊어지는 얘기가 되지 못하기에. 응?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게 없으니까 뭐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무슨 삶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상한 감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사함의 후원자, 제공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외에 대인관계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 일기 등 개인 차원의 자고자고 보니까 셀프 헬프예요. 영어로 셀프 헬프. 무슨 소리냐면 스스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자기의 셀프 헬프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너 스스로 좀 마음 좋게 기분 좋게 하고 좋게 살아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감사함이 경향인데 그래서 감사일기 책도 나오고 그래요. 많이 팔리고. 근데 이거는 인간관계라는 성격이 기본이라고 역사적으로 이해한 정서. 이 감사함의 정서가 원래 인간관계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그건데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세네카 로마 시대 세네카에게는 이 배은망덕이라는 게 뭐예요? 배은망덕이 공동체의 화합을 파열시키는 거죠. 배은망덕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요? 폭력배들, 깡패들, 깡패나 어, 폭력배들 그 사이에 배은망덕은 응? 뭐야? 보복해야 할 어? 중대 과오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벌어져요? 한국 정치, 한국 정치 문화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데 한국 정치 문화에서만 드러나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데 그 충성심을 중심으로 하죠.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트럼프의 아들이 공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지금 시대의 문화가 로마 시대만큼 뒤로 그죠? 후퇴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는 지금 시대의 정치 문화가 로마 시대만큼이나 그러니까 전근대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퇴행 현상을 어? 현상을 어, 겪고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매운망덕이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죠? 지금 정치 시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재명 씨도 이재명 씨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 서로 배신하고 뭐 어쩌고 그죠? 재판 속에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 자괴감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수준의 낮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근대 이념, 근대 문화의 힘이 다했기 때문에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 다 떨어지면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란 말이죠. 그죠? 그치? 그래서 근대 무장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이 뭐 그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뭐 난리죠. 뭐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자괴감이 안 가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세네카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거는 뭐예요? 혜택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혜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상호 봉사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상호 보완하고 서로 도와준다는 걸 알아야 안정된 상태가 된단 말이죠. 감사함은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개발돼야 될 미덕이란 말이에요. 응?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그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음, 희생과 봉사가 없으면 공동체는 제대로 음,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 예, 실칙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스승의 날 뭐 이런 거 있죠. 그 심심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어버이의 날 뭐 있죠. 그지? 그러니까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 소방관의 날 등이 제정된 이유도 다들 자기 이익 때문에 어, 일하고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다들 희생과 봉사의 활동을 활동을 일정 부분 감당하기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니까. 이걸 안 하는 이기주의.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그래서 신뢰 사회, 신뢰 사회가 인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 신뢰가 서로의 신뢰 도가 낮아지면 그 공동체는 나 관계 인간관계는 곧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도가 낮아지면 붕괴되는 거예요. 응?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되게 이게 믿는 거죠. 응? 한국은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위기에도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 어저께 카페에서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며칠 전 카페에서 외국인이 어, 책상에 탁자 위에 놓아둔 노트북을 화장실 간 동안 봐달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민족은 5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살아서 서로 삼촌이나 조카 등 어, 긴밀하게 긴밀한 관계가 아닐 수 없으니까 뭐예요? 없으니까 어, 누구라도 쉽게 나쁜 짓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서 잘 즐기라. 온지 뭐 얼마 안 됐대요. 한국에 온 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국이 이번 사태처럼 한국민이 전쟁이나 어, 압제나 독재 등의 어, 고난 속에서도 잘 헤쳐나가는 지금까지 잘 헤쳐나가 이유는 바로 먼 친척 같은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응? 그 신뢰도는 앞으로 지금 같은 시대는 신뢰도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좀 떨어지겠죠? 그걸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집수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뢰도를 안 떨어뜨리고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걸로 하는 거죠. 후원자의 너그러움과 수혜자의 감사함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서로 묶어요. 그치? 그리고 존속을 보장하는 공동 접착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식다고 그러죠. 그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회식해서 술 마시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괴롭힌 게 아니라 신뢰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여서 같이 회식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닌다면 뭘 하려는 거예요? 신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만약 높이지 않는, 그래서 회식이나 모임의 목적도 신뢰도를 상승하려는 것이므로, 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날 필요도 없고, 밥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지? 이걸 보통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도. 그래서 그냥 돈 막 무작정 써요. 모여라 그러고 아무 의미도 없이.
신뢰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서로 믿으려고. 그래야지 공동체가 존속을 보장하단 말이에요. 그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새 삼성이 그래서 이직률 삼성의 이직률이 높다. 삼성이 전자의 위기인데 그건 오래전 이직률 주요 핵심 이 핵심 직원의 어, 이직 사태 중국으로 이직하고 막 그랬죠. 의 보도로 어, 짐작할 수 예고가 이미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건 난 오래전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핵심 직원이 중국으로 이직하고 뭐 빼돌리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핵심 직원이 안 믿는 거죠. 이 회사에서의 미래를 안 믿는 거죠. 응? 오래전에 응? 회사에서의 밝은 미래를 믿을 수 없어 하여, 그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즉,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문에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삼성은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림 알기에 누구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운이 좋다고 느끼는 거. 이거는 별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겨우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남한테 말하냐고. 그거는 진실로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긍정심리학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요새 긍정심리학 많죠? 밝게 좋게 살아라 뭐 어쩌고.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가 선물이라는 게 뭐냐? 선물은 뭐가 들어있어요? 부담이 붙어 있다고.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부담이 부착된 게 선물이란 말이죠. 응? 그리고 1950년에 벌써 썼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감사함의 죄수라는 뜻이에요. Prison of Thankfulness. 감사하는 거는 그래서 요새 말하는 감사함의 개인적 혜택이라는 긍정심리학의 주장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심하게 나가서 베케트의 소설, 사무엘 베케트의 소설 몰로이의 주인공이 예를 들면 이 주인공은 홈리스니까 홈리스라서 홈리스라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경찰에 끌려가서 부당하게 신문을 받아요. 근데 그때 사회복지사가 차 한 잔을 준단 말이죠. 그때 몰래가 이렇게 글을 거기에 써 있어요. 내가 알기론 자선적인 몸짓은 방어책이 없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떨면서 말할 뿐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녀요. 고맙습니다. 친절한 숙녀요. 짜증나는 거죠? 차 한 잔을 했는데 이거 방어책이 없다는 거지 내가. 안 받아 그럴 수 없잖아요. 차 한 잔 누가 주는데 나는 그래서 그런 차 한 잔 줄 때도 노를 해요. 사실은. 내가 왜? 그죠? 부담을 받냐고. 그러니까 몰로이가 야단스럽게 감사를 표하는데 요란스럽게 감사를 표하죠. Thank you, thank you, lady, thank you, kind lady.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몇 번씩 말하죠. 차 한 잔 갖고. 이건 뭐냐면 감사함과 인정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고맙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수치심이라. 그래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몰로이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감사함이란 후원자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고. 뚜렷하게 거기엔 다 뭐가 붙어요? 부담이 부착되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세네카의 평등주의적 비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선물을 주고받고 공평하게 그런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걱정스러운 대안. 이건 문제가 많은 대안이죠. 을 베케트의 주인공이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네카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그저 감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가장 큰 혜택에 회답한 방법을 어, 세네카의 감사함이 제공하는 거죠.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죠. 이게요,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게 어디냐면 옛날에 내가 요새는 태국은 잘 사는데
옛날에 못 살 때 가면은 저 애들이 천 원만 그랬다고요. 꼭 받을 게 있는 것처럼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지금도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때 뭘 느꼈냐면 왜 천 원만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라도 그저 감사만 하면 붙드는 혜택이 화답한 방법이 되니까요. 가장 가난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천 원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몰로이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네카의 평등주의적 비전인데 몰로이는 감사함의 기대가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를 더 깊게 할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예를 들면 사회에 더 힘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수치스러움의 빚짐에 영구한 상태로 강요되는 거죠. 계속 너는 감사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근데 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어때? 자선을 베푸는 후원자의 역할을 즐기게 된단 말이죠.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자선 어, 어, 자선 물품 판매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기프트 플러스인가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 자선물품 판매점에 어느 이게 서양에도 있는 건데 자선물품 판매점의 분위기가 한국은 아직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그냥 좋은 거 그것을 사려는 분위기가 사려는 사례가 있어 보이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어, 심, 심, 어, 유족과 평민일 만큼 고착된 서양 서구 서양 선진국에서는 어, 분위기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어, 스스로를 공인하는 어, 그 방문이 그지? 그, 저기 분위기가 자선 물품 판매점의 분위기가 공언하는 것 같다는 거. 특히 이민자, 가난한 이민자나 유학생은 거기서 그 모든 그 가구, 어? 중고 가구를 아주 저렴한 어, 가격에 구입할 수 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나도 가서 거기서 사서 처음에 유학 가갖고 다 그랬을 거예요. 유학 가는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사고 그래요. 옷도 사고 어느 나라마다 선진국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 때 뭐 옛날에 파리 여행 갔는데 너무 추워서 급할 때 잠깐 입으려고 거기서 산 적도 있어요. 잠깐 입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헤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표시가 되니까 몰로이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사회적 구성이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 어, 가난을 벗어나는 사다리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지? 우리나라도 많이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응? 말이 있었던 시절이 사라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못 벗어난다고 생각이 들면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회가 불안정해지겠죠. 그지? 열심히 사람 뭐 하냐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살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 불안정한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아주 우려스러운 건 지금 미국에서 어, 가장 국민 산업이 바로 안전기업, 즉 벙커를 짓고 어, 어, 경호원을 또 동원하는 일을 어, 벼락부자들이 어, 많이 하고 있을 만큼 미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고, 일단 며칠 전 음, 우수한 대학원생이 보면서 사장을 대낮에 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어? 사회 문제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 현상으로 어, 폭발하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루이가 하는 말이 이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뭐 차 한잔 먹고 그러냐 그러지만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상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몰루이의 주인공이 대표하는 감사함 수혜자의 수치심이죠. 수치심의 크기. 이게 너무 큰 수치심이 너무 커져서 어떡한 거예요? 보험회사 사장을 대낮에 죽여버린다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뭐 부모님도 교수 그랬대요. 그래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념으로 죽인 거죠. 이 세상에 이거 미국은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밀턴의 신라곤의 사탄의 고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밀턴의 신라곤의 고분을 읽어보면 최대한 빨리 보상해서 신을 찬양할 일보다 못할 수 있으니 그러니 신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신은 모든 걸 줬으니 신을 아무리 빨리 찬양해도 찬양으로 보상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신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길이 없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마땅한 거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죠. 허나 사탄은 달라요. 신의 모든 사람이 내겐 아프고 아프단 말이야. 저기만 불러일으키나니 왜 그러냐면 그토록 높이 올려졌지만 사탄은 뭐냐면 대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대천사는 천사 중에 어, 대천사였던 어, 대천사가 어, 사탄이 돼버린 음, 돼버렸으니까 사연. 그거 이야기 거기에 기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우두머리였던 게 사탄이 된 거예요. 요새 악당도 대강 그렇죠. 그러니까 그토록 높이 올려진 거야. 천사 중에 대장이 됐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치사스럽게 복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지. 한 걸음만 더 오르면 뭐가 되면 신이 되면 내가 가장 높이 오르니 그리고 그 순간 떠나리니 왜 높이 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이 성부를 배신한 이유 밑에 써 있어요. 뭐예요? 끝없는 감사함에 어마어마하게 빚진 상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사탄이 응? 인간 중에 가장 높지만 응? 신 아래 최고지만 신 아래에서 아무리 최고라도 그치? 그러니까 왕 밑에 영이 정이죠. 그 정도 높은 거죠. 영이라도 뭐예요? 영원히 감사함의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감사함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이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요. 무슨 어려운 문제냐면 그가 받아온 모든 것에 신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요. 다 받았으니까, 그지? 이해하지만 정서적 결과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창조주에게 빚지는 끝없이 끝없고 재미없는 부채의 부담인 거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지? 인생이 지루하고 사탄의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의무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내가 뭐 하는 거 없고 그냥 당신한테 받은 거니까 그래서요 엄청나게 부자인 아버지한테 태어나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최근에 영화 아노라라는 게 있었는데 아노라 의 남자 주인공이 러시아 그 사람들이 이상한 졸부죠. 졸부의 아들 빗나간 아들이었는데 그의 그의 그 뭐라 그럴까 지루한 삶에 어느 정도 지루한 삶이 어느 정도 비겁하고 지루한 응? 비겁하고 지루한 삶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거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에요. 내 삶을 사고 그 뭐야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부모가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아니, 진짜로 더 좋은 건지도 몰라요. 좋아요. 좋은 건지도 몰라요.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 웰빙을 향상하는 긍정 심리학의 도구로서 어, 감사함이 대중화됐지만 감사일기 같은 것도 나오고 이건 뭐냐면 정신현상의 복잡한 양상, 응? 이 감사함이라는 정신현상의 복잡한 양상을 모호하게 만든 거죠. 원래 감사함은 그런 거 아닌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다라는 비판이에요. 분석을 하자면 현재 그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 상황에서 비롯하니까 뭐가 있냐면 인식체계가 혼란이 온 거죠. 이 인식체계 혼란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크 데리다의 구명론이에요. 옛 이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의 이름이 이름이에요. 응? 풀어서 말하면 그걸 적용해서 해석 이해 설명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근대 담론이 이전에 있던 근대 담론이 이제 효과를 못 발휘해요. 그 이론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익하기보다 폐해가 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거 버리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야? 아직 탈근대의 공인된 담로 체계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르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AI 요새기 많이 하니까. 사람의 뇌 구조를 기계적으로 흉내내 AI 못해. 그러니까 AI가 뭐냐면 뇌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학 연구로 그 뇌처럼 만든 거예요. 기계를 컴퓨터를. 그거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와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 대 교수의 수상 소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두렵다는 것이었어요. 어찌 보면 AI 개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공통적 이구동성으로 AI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며 공상과학 영어처럼 AI가 통제하는 세상을 걱정하는데 그런데 AI가 아직 쫓아가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보통신업계에서 말하는 소프트 터치예요. 부드러운 접근이죠. 소프트 부드러운이죠. 터치를 만지는 거고 우리말로 말하면 감성적 접근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계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만들 때 사람을 마음을 헤아려 반영하는 것이다. 내가 이 웨벅스를 쓰는데요. 웨벅스가 가끔가다 지 맘대로 바꿔요. 이 작동법을. 그래서 되게 해빈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반영할 줄 몰라요. 그거 바꿀 때마다 정신없어요. 문제가 되고.
따로 공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대부분 다 엉터리예요. 자기만 편한 거죠. 기계 안 엔지니어만. 그렇게 하려면 왜 그러냐면 인류의 오랜 습관, 문화, 감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면 힘의 강도와 시간을 반영해서 스파트 누르면 좀 바뀌죠. 막 기능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 터치는 지성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란 말이야. 감정. 이 감성은 AI가 흉내를 낼 수는 있어도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AI 서비스는 이용자가 물어볼 때만 한다고. 그 이용자의 질문이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그 이용자가 질문을 던지는 게 반응하는 식이어서 이용자가 자기 상태를 알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줘 그러면 안 돼요. 뭘 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요걸 말해야 돼요. 지금 내가 우울하니. 응? 이거 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음악을 튼다고.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음악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 안 해도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라는 영화 A와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라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혼란상을 감사함의 개념에다 적용을 하면 이게 로마 세네카 시대에도 쓰이던 용어잖아요. 감사함이. 그죠? 근데 이 글에서처럼 뭐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요. 그지? 중취업된 의미로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그 로마 시대부터 의미 똑같다고? 아니겠죠? 그러니까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세네카의 감사함과 지금 시대의 감사함이 안 같단 말이죠. 예?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카리아 히스의 진정한 감사함은 복제의 실천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도 이런 글도 다른 비슷한 글에서처럼 다른 글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이라는 기본 개념을 검토하면서 이 감사함이 마치 서랍 속에 하나씩 들어있는 걸로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걸로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서랍 속에 들어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같은 거 또 꺼내고 또 꺼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공간적 차이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공간적 차이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양상을 고려하지 않아요. 시간적 양상. 응? 공간적 차이만 생각하고 시간적 양상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네카의 로마 시대가 있었어요. 그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딸기에 이른 근대 시대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사함을 뭐 엘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팔근대 시대. 그치? 이거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대에 속해 있는, 그지? 있을 때 같은 개념이라도 당연히 다른 의미 형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맨 위에 보시면 감사함의 3차원 그랬어요. 응? 여기서 지금 3차원을 대강 자기가 말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예, 이 글쓴 제카리아 히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요약한 거라고 나는 그냥. 세계잖아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이건 전근대죠. 이걸 다시 말하면 이건 전근대고 응? 이건 전근대고 이건 뭐예요? 근대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탈근대. 이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 개의 시간대에 시간 양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말로 쭉쭉 써요. 같은 말이니까 같은 뜻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공간적 차이라고 말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시간적 지연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래서 데리다는 뭐라 그러냐면 차이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디페랑스. 불어예요, 불어. 근데
영어로 이보다 E하고 A만 바뀌었죠? 응, 그거 바뀐 거예요. 이게 자기 세상의 핵심 개념이라고 이게 데리다가 주장한 이유가 데리다는 자기는 무슨 이론이냐? 그럼 자기는 우리는 해체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차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하도 해체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해체론도 맞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기는 계속 차연론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체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봐준 거예요. 그래서 해체론이라고 써요. 우리는 해체론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차연론은 어렵고 해체론은 뭐냐면 근대의 해체, 그지? 응. 근대 담론의 해체론, 응? 응. 근대 담론을 위한, 그지? 그래서 탈근대 담론의 이 기본 철학이니까 탈근대 담론은 근대 담론의 해체론이란 말이 훨씬 듣기 쉽죠.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차연론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연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연론에 따라 뭐가 되냐면 예전에 근대 담론에서 쓰던 용어를 쓰지만 예? 어때요? 그건 그저 팔근대 담론을 위한 용어가 아직 공인되지 않아서, 그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옛날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구명론의 논리예요. 응? 옛날 이름 쓰기의 논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의 감사함을 둘러싼 해석, 이게 설명 과정의 혼란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많이 해소돼요. 그러니까 그리말디가 SNS에 올린 감사함. 이거는 제카리아리스가 제목에서 복지의 실천이라고 정확하게 분석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긍정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누구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운이 좋다고 느끼는 근대 말기의 감정이란 말이죠. 그지? 감성이 타락해 버렸어. 응? 공동체의 유지 응, 역할이 사라진 감사함이란 감정의 타락은 누구 대신 근대의 응, 근대 담론의 이미 근대 체제를 지탱하던 이미 응, 사라졌으니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이거를 설마 그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또 증거를 된다면 전쟁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 한국전을 등 근대의 전쟁은 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어, 최종 수단으로 어? 외교적 해결하는 외교에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클라비츠가 말한 거예요. 전쟁은 어, 전쟁 이론가 대표적 이론가요. 클라비츠의 어, 설명처럼 연수처럼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외교의 클라비츠인가 그래요. 국가 간의 해결의 최종 수단으로 어, 사용되었는데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이나 어? 침략 등에서처럼 팔레스타인 침략한 게 아니라 시리아도 침략했지. 침략 등에서처럼 응?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거의 없는 어, 무의미한 학살행위로 어, 전락하고 왜 그래요? 이 공동체 유지 역할이 사라졌다고. 어? 전락하는 중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잘 모르겠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지금 남북한이 혹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왜 싸우는지 잘 모르는 거죠. 왜 싸워 도대체?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한반도의 경우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선진국인 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늘 대다수는 전쟁의 무의미함 잘 알기에 어, 남북 남북 전쟁의 가능성을 어? 상상하지도 않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음? 이런 그지? 이런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어?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네, 여겨야 하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음, 이름이 이름 잘 몰라. 이는 근대 공동체를 유지하던 감정과 정서 체계의 몰락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밀턴의 신라곤의 사탄의 고백에서 뭘 느끼냐면 흠칫 놀라게 하는 타당함이 있어요. 그래, 사탄은 이상하게 옹호하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치? 또 몰로이의 주인공이 감사함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걸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느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뭐냐면 뭐냐면 근대 공동체를 유지하던 감정과 정서가 몰락해서 그래요. 응?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대 공동체가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자정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빚짐의 영구적 상태로 강요되어 들어가고 또 더 힘이 많은 강한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후원자의 역할을 즐기게 되는 형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는 심해지는 거죠. 이걸 해결책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 담장을 높이고 뭐 새콤을 설치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지? 먹는 사람들도 못 믿는 거잖아. 제카리아리스가 진정한 감사함은 복지 실천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였다 된다는 거죠. 라고 이 글을 쓴 이유, 그 힘은 뭐냐면 왜 이걸 쓰게 됐냐면 내가 추정하자면 이와 같은 근대의 감정적 타락의 회복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 뭐냐면 코로나19 사태 때 2010년 3월 유럽인들이 저녁마다 발코니와 창가에서 보건 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는 집단 정서를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진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 등 이 근대 감정과 정서의 효력 상실 상황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학문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근대 이전에서는 세네카의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응? 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확인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시도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세네카에게는 공동체의 화합을 파열시키니까 배임 당국은 피해야 하고 뭐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건 혜택의 교환이고
상호 봉사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안정하게 될 수 있고,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개발될 미덕이 감사함이고, 후원자의 너그러움과 감사함은 서로 존속을 보장하는, 공동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접착제가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운이 좋다고 느끼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지? 긍정심리학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회고적인 연구 방법론에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적 웰빙을 향상하는 심리적 도구로서의 감사함에 대중화는 이런 정신 현상의 복잡한 양상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이 글의 마지막 문장, 결론적 문장이 스스로 입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면 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극히 무기력하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요. 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함의 긍정심리학적 영향은 아주 문제다라고 문제라고 잘 설명했지만, 응? 음, 이게 문제라고 말하고 끝내면 안 책임을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보인다. 요, 그거 문제라고 설명하면 뭐해? 문제인지 알았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문제라고 말하면 뭐 어떡하냐고. 그지? 그러고 끝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근대의 감정과 전통, 관습과 전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를 훌륭하게 증명한 다음에 좋았어. 근데 이 과제에 있어서 제카리아 히스라는 연구자보다 더 잘 준비된 연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누가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이 최고지. 그 해결 방안을 미래적으로 연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동력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대신 해주고 있는 거지, 연구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제카리아 히스가 새로운 시대적 감성에 적합한 감삼의 특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이 근대의 혁명 감성과 정서와 혁명적으로 다른 탈근대 정동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서 그래요. 일자 인간 경험 4단계론으로 설명하자면 근대 인식 체계에서는 물질, 육체 차원의 중심의 실험 기계 과학에 기초한 생각이 핵심이에요. 이게 근대 인식 체계란 말이죠.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는 어디에서만 쓰냐면 예술이냐 사적 영역에서만 진지하게 검토돼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팔근대 정동은 영성의 차원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누구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자신의 육체적 안녕과 이기적 정신을 도외시하던 코로나19 사태의 보건 인력에게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고마워요? 우리는 영성의 차원에서, 그지? 저 탈근대 정도인 감사함을 느끼는 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리말디의 이기적인 감사함하고 달리 뭐예요? 유럽인들 모두의 감동 어린 감사함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자선적 몸집에서 방어책이 없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떨면서 말할 뿐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숙녀요. 고맙습니다. 친절한 숙녀요.
몰로의 주인공이 차 한 잔의 수혜에도 발작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며 반발한 이유는 뭐냐면 제카리아스가 분석하듯 세네카의 평등주의적 비전에 대한 걱정스러운 대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사회복지사의 자선을 베푸는 후원자의 역할이라는 허영에 절대로 동조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 뭐예요? 다른 방어책이 없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자선전 몸체 방어책이 없다. 아직 다른 방어책이 없어서 그럴 뿐이다는 뭐가 있어요? 영성 차원에서의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홈리스이지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경찰에게 홈리스라는 이유로 무고하게 잡혀와 와서 신문을 당하기는 하지만 영성의 차원에서는 차 한 잔을 주는 사회복지사보다 즉 물질과 정신에서 어, 홈리스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자선을 베푸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영성의 차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의 즉 물질주의적 현실에만 사로잡혀 있는 존재일 뿐이기에 이 홈리스 주인공이 발작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반발을 하는 게 당연하고 타당하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응? 이게 바로 사무엘 베켓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요? 현대문학의 응? 선배 아버지 같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무엘 베켓트가 선도한 현대문학의 힘이라고. 이게. 니들 한심해. 돈 있는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어. 니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야. 이런 거. 밀턴의 사탄의 고백도 이런 식으로 해석과 설명과 이해가 가능해요. 최대한 빨리 보생해도 신을 찬양한 일보다 못할 수 있으니 그러니 신에게 감사를 표하라. 이게 얼마나 마땅한가. 허나 신의 모든 선함이 내게 나쁘고 저기만 불러일으키나니 그토록 높이 올려졌건만 난 치사스럽게 복종하였나니 그래서 생각했지 한 걸음 더 오르면 내가 가장 높이 놓이려니 그리고 그 순간 떠나리니 끝없는 감사에 어마어마하게 빚진 상태를 그러니까 물질이나 육체나 정신이나 이념이나 감정이나 차원 사탄에서 사탄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인 이유 이게 사탄이 사탄인 이유 말고 뭐가 할 수 있냐면 배트맨 영화 시리즈에서 조커가 조커인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 조커 영화는 실패해요. 근데 최근에 한 개 실패한 것 같더라고. 이걸 지금 모르는 거죠. 이 수준까지 못 온 거죠. 그 조커가 어디 나오냐면 조커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신라원의 사탄이에요. 여기가 원조예요. 그리고 이 원조는 음, 할리우드 등 서구 영화의 음, 을 대변하는 모든 등장인물이 거의 원천인 응? 사탄 원천이 사탄인데 그지? 바로 이 응?
사탄인데.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 시리즈에서 조커가 조커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악당인 악당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영화를 만드니까 근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바람에 최근 몇 년간 엄청난 돈을 들인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들이 들이 블록버스터가 후전점이죠. 그러니까 어, 다 크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공부도 안 하고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사탄이 사탄 이유는 뭐냐면 신에게 표해야 하는 감사함과 찬양에 반발하는 차원이 이게 무슨 차원이에요? 가장 높은 데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반발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차원이에요? 영성의 수준에서의 차원 반발이.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의 모든 블록버스터들이 악당을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영성의 수준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응? 영성의 수준에서의 악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죠? 조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감사함은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설명을, 그죠? 그러면 인용한 글에 논문에는 없지만 근데 정동으로서의 감사함의 모델을 잠시 생각해 보자면, 응? 그럼 도대체 어떤 거야? 지금 시대는 어떤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줘. 완전히 내가 새로 쓰는 판인데 지금 쓸 수는 없고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우리 많이 이런 얘기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탈근대 정동으로서의 감사함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사례를 음, 자주 만나게 되는데 송기령은 인생은 원래 억울한 것이라는 그 칼럼에서 직업의 미래 불확실성으로 직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요새가 그래서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전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유행하거나 지금 유명한 직업을 경계합니다. 요새 의사 얘기 많이 해요. 의사 증원 그 의사 된다고 지금 막 재수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라진 신분제와 그 세속되지 않는 직업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허락하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추구하다 보면 선택의 축복은 경쟁의 저주로 순식간에 흑화합니다. 다 의사가 되면 아마 지금 같은 의사가 아닐 거예요. 선생님도 선배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의 정답이 나의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전제하는 정답이 있다면 누군가 이미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읽는 힘, 미래를 읽는 힘. 그래서 근대에서 밝은 대로 어, 혁명적으로 나가는 어, 추세를 읽는 힘, 기르는 것이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는 유일한 음, 방법이며 이걸 지금 이 유튜브 시리즈 이교수의 조건 없는 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중에 돈 되고 행복해질 거예요. 약장수 같죠, 약간. 그래서 이제 약장수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약장수 같아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의대 지원 방침에 의대 지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어떤 직업이든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송기령은 인생은 원래 억울한 것이라는 회반을 반복하는 근대 개인의 이기적인 차원. 근대 개인들은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억울한 거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핵개인이라는 말을 써요. 개인은 개인인데 핵개인이에요. 근대 개인이 아니라 그걸 담가 제시해요. 홀로서는 핵개인은 긴 여행을 떠납니다. 길 위에서 수많은 핵개인들을 만나 서로 돕고 위안을 받으며 다시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많은 도반과 많은 스승을 만나고 헤어지며 삶을 배우고 서로 가르칩니다. 바로 이걸 하라고 내가 동영상을 하는 거예요. 조직보다 작은 개인으로 분화되었지만 왜냐하면 근대 조직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버린 구태인 그런 뜻이에요. 근대 조직이 이제 없어요. 붕괴돼서 없단 말이죠. 믿을 데가 없어요. 학교도 못 믿고 선생도 못 믿고 뭐 누구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작은 개인으로 분화됐지만 더 큰 지혜로운 무리로 강화되는 인류는 그렇지만 미래가 망하진 않을 거예요.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접어든 것뿐이죠. 그건 못 쫓아가면 망하는 거죠. 핵개인들은 그래서 인생은 억울한 것이라는 이전 선배들의 회한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거죠. 억울한 게 아니라 세상을 못 읽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사회, 어느 누구도 숨지 않는 호명사회에서의 각성한 핵개인의 여정과 출발지의 목적지는 같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길 위에서 수많은 핵개인들을 만나 서로 돕고 위안받으며 다시 헤어짐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탈근대 정동은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 응?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당신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 빨간대의 사랑은 응? 근대 낭만주의의 사랑을 열정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다정함을 음, 음, 감성을 영성의 차원에서까지 예, 어. 왜냐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서로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또 다른 걸 보면 많아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고 주변에 한없이 많아요. 스트레스는 당사자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무슨 소리냐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스트레스는 음, 피할 수 없고 어쩌면 음, 다소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다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스트레스는 긴장하면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 이걸 듣느라고 열심히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생긴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피했으니까 다소 필요해요. 스트레스 없으면 제대로 안 본다고 이거를 지금 이거 하는 거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연구자로 58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한스 셀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대처에 강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응? 대처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애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 판단력과 감정 조절 등을 주관하는 전투앱에서 대수롭지 않고 견딜만 하다고 인식하면 괜찮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응? 왜냐하면 견딜만 하다고 그럴 수도 있지. 응? 뭐 세상 혼란스러운데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어? 내가 최근에 이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의사한테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그 의사는 뭐 원인이 거기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 고만이란 말이죠. 그지? 증명은 환자가 증명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사고의 경우
음? 현행법에 의하면 환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음? 의료 처치의 과정을 하는 건 의사 측뿐이거든 뿐이라서 어, 의료사고는 법적으로 승산이 거의 어, 없기에 음,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억울하지만 이때 제일 좋은 이때 가장 적절한 반응은 음, 세상은 혼란스러운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죠?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게 대수롭지 않고 견디려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는 안 해요. 이게 뭐냐면 통제하고 낯선 상황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오는 거죠. 나는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요 어디하고 관련되냐면요 불교의 교리 기본 핵심 교리가 뭐냐면 를 어, 일반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삶은 삶은 고통의 바다인데 왜냐면 결국 죽으니까 생명은 죽을 운명이니까 삶은 고통의 바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고통, 페인. 그래서 누구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고통받음, suffering을 받, 어, 하지 않으면 된다. 바로 이 고통받음.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 마음속에서 과장되게 확대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 불교의 요새 해미스미가 누가 막 강연하는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 이거예요. 아니, 스님 뭐 난 이게 이렇게 괴로워요. 스님이 뭐라 하냐면 당연하네 괴로워 이런다니까. 나 이래 괴로워요. 취업이 안 돼서 괴로워요. 괴롭겠네. 그래 괴로워야지. 당연하지. 괴로워. 누가 뭐래? 해방감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나 고통 겪는다고.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 좀 더 회사 다녀봐라. 똑같이 너 괴롭다고 그럴걸? 뭐라는 소리예요. 고통받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고통을 계속 가정하면 되는 거죠. 스트레스 똑같죠. 그러니까 이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함이죠. 응? 사실 감사한 거잖아. 그래서 그 대답으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취업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밥 먹고 살잖아. 취업 준비하고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 둘째로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안을 여러 개, 세 개를 말했는데 요것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마음 챙김 수련이 필요한데 이런 이완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숨쉬기예요. 우리 한국의 단전호흡 응? 천천히 깊게 숨쉬기. 우리는 너무 흔해요. 1년. 이 기본인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깊게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들어요. 금방. 이게 우리가 내려온 전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숨 쉬면 돼요. 근데 중간에 뭐 잠깐 쉬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 약간의 기술이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이완하는 거죠. 어? 고통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스트레스나 고통에 마음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여유를 찾게 하는 기법.
중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명상해도 되고 효과해도 되고 심호흡 같은 거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깊게 힘숨을 쉬라고 그래요. 그 좌우신경계를 안정시켜 심박변이 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 행복 같은 충만한 감정도 그렇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기분 좋거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상황, 단지 내 생각과 행동을 글로 적어봐도 좋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감사, 행복 같은 충만한 감정하고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마음 챙긴 기술.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의 감사함이 뭐예요? 근대의 감정이 아니라 면 영성의 차원과 연결된 탈근대 정동이라는 거. 그래서 명상 어쩌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 얘기하면서 감사함 얘기를 동시에 한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정동은 우리가 정확하게 탈근대 정동이 뭔지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그게 영성의 삶과 연결된 기존의 감정이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